주의 한가운데서 여당과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 김병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 의원님 구속영장 발부 좀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제 지난번 전주에도 저희가 이제 이 내용 다뤘었는데 네. 신상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일련의 어떤 진행 경과들을 보면은 네. 실제로 그 금액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렇게 이제 의식적으로 수령을 해서 행위에 나갔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네. 어쨌든 법원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이 된 걸로 본 것 같고요. 네. 남은 게 결국 이제 그 도주라든지 증거인멸 염려 부분인데 아마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도주 부분은 빼고 네. 증거인멸 염려 부분을 좀 삼아서 구속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지점이고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엄격한 공천 기준을 좀 지금 마련하고 적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사실 지금 이 두 분에 관련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쪼개기 후원 의혹도 있고 또 황금 PC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김경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도 있는데 이게 이번 구속 이후에 추가 수사에서 얼마나 밝혀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제대로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수사의 속도를 봤을 때 네. 상당히 저는 항상 느리다는 게 저희 당의 불만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바로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구속영장이 수리된 거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증거인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의견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김경과 강선우의 의견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질하는 것까지 해서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강선우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관여된 일들, 김병기 의원 관련된 일들 이런 것까지 하면 엄청난 많은 양의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네.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모르지만 구속까지 된 마당에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지금 어제 이제 청와대까지 도보행진 하셨어요. 의원님도 참여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입법 절차 마무리된 사법개혁 3법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파괴 3법이라고 지금 네이밍 하셨는데 대통령 거부권, 제2요구권을 요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2요구권이 받아들일 가능성 현실적으로 좀 낮지 않습니까? 거의 개인적으로는 네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할 이유가 없죠. 네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거를 네. 대통령하고 상의 안 하고 이렇게 강행 처리를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미투자특별법도 있었고 네네. 더 급한 현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언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거부를 할 거면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보면은 지금 사법 3법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임기가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임 대법관을 임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걸 놓고 지금 사실상 대법관 증언을 놓고 그런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의 입장, 사법부 입장은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네. 일단은 추천된 4명 중에 3명 정도가 지금 기사에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윤성식 고법부장 같은 경우는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빼게 되면은 누구 특정인을 또 배치를 해야 돼서 또 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네네. 또 한 명 박순영 고법부장은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원입니다. 그런데 대법관이 되면 지금 이미 천대엽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으로 이제 지명이 돼서 임명이 돼요. 네네. 그럼 대법관 2명이 중앙선관위원을 맡게 되는 그렇죠. 전례 없는 상황,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김민기 고법부장이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도상으로 보면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후순위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어떤 누군가를 제청하고 누군가를 임명하는 지점에 있어서 대통령 청와대와 이런 사법부의 어떤 입장 차이가 있다면 빠르게 조율해서 정리하는 게 맞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첫 임명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장외투쟁을 지금 언제까지 하시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1차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해보면 어때 이런 의견은 나왔습니다. 근데 네. 아직은 결정된 게 없고요. 예. 일단 어제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서 네네. 저희가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왜 장애투쟁을 하게 된 게 저희가 그 안에서 본회의 안에서만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법이 통과된 상태에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이제 이게 뭐 사법 관련된 일이니까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국민들에게 저는 알리고 국민들이 이걸 인지를 해야지 네. 그런 피해나 이런 것들로부터 하고 이번 정부의 그 무도함에 대해서 저는 계속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네. 드리면 말씀하시죠. 예. 이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고하기 법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해요. 국민의힘은 일국의 중대사를 그런 하는 사람의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들을 처리하시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대통령도 없는 청와대를 왜 쳐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고 친한계 의원조차 이 장애투쟁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아마도 그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고 네네. 장애투쟁 장기화까지 고려한다라는 뭐 말씀도 하시는데 심하게 얘기하면 헛발질의 연속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나서야 될 곳은 거리가 아니고 국민의 어떤 대변하는 차원에서 국회에 논의 테이블에 빨리 앉아야 되고요. 네. 지금 저는 이 장애투쟁은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에게 판을 깔아주기 위한 목적이다. 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론을 하셔야 그렇게 되겠습니다. 프레임을 짜면 안 되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아주 거국적으로 TK 그 통합법 관련돼서 필벌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거를 중단하면서 그거는 TK나 우리 국민들의 문제인데 더 중요한 건 저희는 지금 사법의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걸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15개 혐의, 5개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소 취소 모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해 안 받으려면 대통령 재판 하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왜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나라가 3심까지 하는 게 이미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4심을 하지 않는 데나 대법원 증언 왜 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계속 하라 해서 안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인과의 결과가 있습니다. 법 왜곡죄 잘못하면 니네 똑바로 해. 검사 판사 다 집어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협박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박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국민이 이게 왜 우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납득을 하게끔 설명을 해줬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합의할 수 없습니다. 네. 합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는 합의할 수 대통령의 없죠. 재판 중단은 네.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중단을 시켜놓은 거예요. 재판을 다시 열어라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 등의 주장은 네. 위헌적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장애투쟁 모양새를 보면 예. 윤어게인 세력이 주도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따라다니는 모양새였어요.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장애 정치 할 것인지
국민의 심판만 기다리는 거죠. 네. 장외투쟁에 대해서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장애투쟁을 할 때 누구를 오라 마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한 건 저희가 원외위원장과 범인을 확실하게 국회의원만 걷겠다 얘기를 했고, 하지만 같이 걸을 수 있는 시민과 애국 시민들이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어디에 뭐 오라고 알린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온 거고, 그리고 자꾸 윤어게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실제로 자유우파의 사람들이 모인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윤어게인 뭐 이렇게 편말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자유우파의 국민들이 모여서 같이 걸었던 거지, 그걸 너무 한쪽으로 왜곡시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법을 만들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 수렴 절차가 아예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공론화도 없었고, 더 중요한 거 여야 합의 절차조차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뭐 법 바꾸고, 저는 이렇게 계속 누더기 법안 만들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법안에 대해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도 부족할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2월 임시국회는 이제 회기가 끝났고 이제 3월 임시국회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은 또다시 이 3법은 이미 사법 절차가 끝났지만요. 네. 이 연장선상에서도 국회가 공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전망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또 현안 중에 하나가 지역통합법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여야 원내에서 계속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는 전혀 이르지 못했는데, 지금 각종 보도를 보면 3월 국회 한 달 동안에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6.3 지방선거에 통합된,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많지는 않고요. 네. 좀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최대한 빠르게 네. 이 법안을 처리해야 이후 후속 절차를 위해서 물리적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선거 앞두고 통합특별시장 선출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네. 국민의힘 내부 입장부터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의견들이 확 갈리셔가지고요. 네. 지금 그 경북 지역의 기초의회에서 네. 예, 지금 반대하고 있다라고 한명섭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당론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당론 채택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그래서-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당론 채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네. 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네. 마찬가지인데 당론 채택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주문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이런 내부 이견들이 계속 표출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처리했을 때 이후의 비판을 우리한테 또 떠넘기지 않겠냐. 명확하게 국민의힘 내부의 당론 채택을 통해서 통일된 입장을 좀 정리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걸 정리를 못해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내부 또는 국민의힘의 어떤 지방자치단체, 이 내부의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내부 정리도 안 되면서 민주당에서 처리해달라. 내부의 문제를 왜 우리한테 해결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 의원님이 제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정리해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네.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원내대표가 그 의원들 모아놓고, 이해 당사자 의원들을 모아놓고 투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했고, 원내대표가 워딩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 총회에 의원들 다 모인 데서 상황 설명을 충분히 했고, 이거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 있냐고 의견도 물었고, 모두가 박수치고 만장일치로 끝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당이 당론을 채택했다 안 했다 절차의 그 하자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당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론을 했다면 한 거지 왜 그걸 사법기관처럼 우리를 따져야 되는지도 이해를 못하겠고, 더 이상의 당론 채택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의회가 반대한다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의 얘기예요. 이거는 시야하고 도가 합쳐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 광역단체의 통합은 당사자가 시의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그 광주 전남하고 통합을 할 때 한평군이나 몇 분 일부 시의회에서는 반대했습니다. 네. 심지어 네. 그럼 거기는 왜 통합 안 했습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필버를 하고 있어서 뭐 법사위를 못 연다? 그래서 필버 중단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최근에 뭐 쌍둥이법까지 나오면서 갑자기 대전 충남하고 둘이 왜 세 쌍둥이는 안 되고 2명 쌍둥이는 문제가 됩니까 지금? 그래서 그냥 너무 구차한 변명하지 마시고 해줄 거면 제대로 빨리 해주십시오. 저는 이거는 다 100% 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전 충남 통합에도 당론을 갖고 오라고 지금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일단 그 지점과 관련해서는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냐면 네. 지방의회에서 반대하고 주민투표 등의 주민의견 수렴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어요. 지금 대구, 경북은 대구시의회에서 반대했다가 다시 돌아섰죠. 그러나 경북 시군구의회에서 시군의회에서 굉장히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입장대로 따르면 이런 상태에서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충남, 대전도 마찬가지죠. 단체장까지 거기는 반대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마당에서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해달라. 그게 바로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주민들의 의견과 지방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하는 통합 추진 그 입장, 국민의힘의 그 입장 선상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팩트체크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전남 광주는 기초단체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었지만 정리가 됐습니다. 된 상태에서 이 법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네. 팩트와 다른 말씀을 주신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을 야기한 것은 법사위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처리를 못한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 못한 것을 왜 민주당에 떠넘기는지 모르겠고 맨 처음 대구 경북 법안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했고요. 네. 충남 대전도 먼저 하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입장이 180도 돌아서더니 다시 또 돌아서고 아직도 돌아섰네 안 섰네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 지연이라든지 안 되는 부분들은 빨리 입장 정리하시고 그 전에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갈짓자 행보를 하고 내부 혼선을 야기하고 이런 상황인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충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중에서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충남 대전도 대전 충남도 정리를 해서 당론으로 정해갖고 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는 할 수 있나요? 단체장이 반대하는 겁니다. 네. 다릅니다. 얘기가 자기 이해 당사자들이 반대하는데 국회의원이 하는 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분명한 건 대전 충남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도 문제가 있고 반대하는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당 저는 그리고 대전 충남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갑자기 동시에 두 개를 해야 되는지. 대구 경북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거 같이 갖고 와 쌍둥이법 진짜 너무 어불성설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사실 20조를 투입하고 이 재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 먼저 정말 정부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예산의 문제로 안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희가 우리가 통합했고 그거에 대해서 당론 정했다니까요. 해달라니까요. 대구 경북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문제는 네. 5극 3특이라고 하는 1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기제로서 양당이 접근하고 있어요. 똑같이. 네. 그런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단체장의 주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면 국가의 중대사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리고 단체장들은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에요. 네네. 오히려 지방의회,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나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면 받아 안아야 되는데 네. 충남, 대전, 대구, 경북 다 여론조사 보면 주민들의 찬성 여론이 더 높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단체장이 반대하니까 지방선거 출마하기 위한 단체장들이 반대하니까 이게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네. 두 분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3월에도 협상이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이 지금 6.3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 통합 문제는 뭐 자리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그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어떤 재정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사라서 어떻게 정리될지 막판까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대미투자 특위가 이제 가동이 오늘부터 되는데요. 이거는 앞서 뭐 저희가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요거는 그 종료 시한 9일까지 해서 잘 마무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 의원님 그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네네. 뭐 우리 박수영 간사가 뭐 잘 하고 계시는데 네.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협조하겠다. 지금은 그런 스탠스로 저희는 임하고 있고요. 네네. 하지만 뭐 이게 9일이라는 시한이 사실은 그냥 처음에 합의할 때 만든 시한입니다. 예. 근데 법을 제대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쨌든 처음부터 국회 비준을 통과했으면 이런 어려움과 이런 서로 지금까지 끄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뭐 MOU라는 핑계를 대고 3,500억 불이 통과되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협조를 해서 해보자. 지금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미투자 특별법이 지금 이번에 이제 통과가 돼야 한미 관세 협의 후속 이행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전반적인 평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병도 원내대표가 혹시 국민의힘의 의사진행 거부로 심사가 멈췄으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중대한 결단이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던데 어떤 건가요, 이게? 제가 한병도 대표의 중대 결단을 알 수는 없고요. 네. 보관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네. 이 부분은 그 국민의힘이 협조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잘 주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미 그 투자 특별법 처리 특위는 네.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상원 의원이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상 이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 특위 자체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힘이 좀 국민 경제라든지 국가 이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멈출 수가 없는 과제예요. 네. 합의한 9일 이거를 준수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즉각 반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진보 보수 떠나서 국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사항을 또 깨고 9일을 넘긴다거나 아예 그냥 보이콧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법 테두리 내에서 결단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한병도 원내대표가 협박을 이걸 가지고 해요. 상임위원장 배분 가지고 너무 진짜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암만 다수여도 그렇지 뭐 국회가 균형이라는 것도 없고 협치도 없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또 하반기에 바뀌잖아요. 2년마다. 그렇죠. 예. 그럼 국회의장 자리를 내놓든지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놔야 무슨 협치를 한다고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고 또 협박을 해요. 지금 배분 문제 마음대로 하겠다. 아 정말 너무한다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단독 통과 뭐 늘 있는 일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네네. 최소한 국민들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500억 불에 대한 투자와 그 외의 다른 관세 협상은 우리나라의 진짜 평생 이걸로 좌지우지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걸 정치적인 이슈에 자꾸 끌어들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든 국익을 찾아내는 방법이 좋은데 네. 이걸 자꾸 정치랑 연관져서 하시는 거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지점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자꾸 사법개혁 3법이라든지 이런 법안 아니 처리와 사법개혁 안 하셨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빨리 이렇게 밀고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정치 이슈하고 이 국익 문제를 연동시켜서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이고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네. 이 처리 이슈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지금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위원장 맡고 있는 상임위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또는 올 초부터 가동이 안 돼요. 법안을 처리도 안 하고요. 태업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네네. 차라리 기존의 관례를 좀 다르게 하더라도 일이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네. 이재명 정부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네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네. 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는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독으로 여는 상임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걸 열었다고 하는 거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하반기 국회 전에도 또 하나의 이슈가 또 생성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대 기획 예산처가 이미 부처는 만들어졌는데 아직 장관 임명이 안 됐는데 이제 후보자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박홍근 의원이 지명이 됐어요.
자, 박홍근 의원 지명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결국은 내 사람 심는 거죠, 여기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분이 뭐 전문성 저는 국회의원 하셨고 이미 그다음에 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도 하셨고 그래서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잘 처리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일 네. 문제는 뭐냐. 결국은 포퓰리즘 예산에 선봉에 쓰지 않을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그 폭주를 말릴 수 있을까. 과연 우리나라의 재정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은 더 앞섭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그 경선 후보로 나왔다가 몇 시간 만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인사가 서울 시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본인의 그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런 신뢰들을 팍팍 깨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성명서를 낸 적도 있습니다. 네네. 제가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반응에 그냥 단어로 하나 얘기를 하자면 회전문 인사다 이런 평을 내놨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억울하고 답답한 게요. 네. 이해운 그 전 그 후보자 예. 남의 사람 빼가기 이렇게 주장하더니 또 이제 이렇게 임명하니까 네. 회전문 인사다. 제가 그때도 그런 비판했거든요. 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우리 당내 인사를 하면은 또 회전문 인사다, 뭐 이렇게 측근 인사다 이런 주장할 텐데 네네. 또 이해운 후보자 하니까 왜 이렇게 비판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사실은 박홍근 후보자는 네. 국회 내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예결위 위원장, 간사, 위원장 다 했고요. 네. 상임위에서도 기재위, 재경위를 다 맡았고요. 또 원내대표도 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작년이죠. 국정기획위원회에 국정기획 분과장을 통해서 예산과 대한민국 국정 방향과 기조 이런 것들을 다 설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예. 정확하게 부합하는 인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런 인사 실력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인사 임명했더니 또 측근 인사다, 회전문 인사다 이러면 네. 저희는 누구를 후보자로 지명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네네. 자,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가 요새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강제 탈퇴 처리 때문에 할 때마다 지금 기사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지금 제명 처리가 됐어요. 이게 지금 최 의원은 뭐 해프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우 제가 과방에 있잖아요. 누구보다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이거 갖고 얘기하라면 진짜 몇 시간을 떠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언론 압박이고요. 아시다시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김어준 씨잖아요. 김어준 씨부터 시작을 해서 정청래 옹호 발언하고 그러다가 지금 된통 당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KTV에 거기다가 팩트 체크한다는 이유로 과방이 똑같이 하듯이 그렇게 방송국한테 그렇게 합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MBC까지 공격하고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국감 때 본인이 거기서 결혼식 갑자기 올리면서 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시간상 네. 제가 그래도 이 의원님께 한 문장이라도 발언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명인의 마을 사설 카페인데요. 거기서 네.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네. 제가 왈가왈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당당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